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양 작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영광이고 떨리네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 소개를 또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네요. 그러면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SNS 활용해서 퍼스널 브랜딩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로 강의 1시간 반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목차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SNS 활용 어떻게 해야지 내 브랜드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고, 첫 번째 컨텐츠에 대한 내용, SNS 게시물 업로드할 때 여러분 궁금하신 팁들 갖고 왔습니다. 실전을 좀 더 알려드리려고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한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널 브랜딩 왜 필요한가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첫 페이지입니다. 왜? Why? Why가 먼저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는 세상을 앞서가는 힘, IQ나 EQ가 아니라 CQ, 호기심 지수이다. 이 부분 명심해 주세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재능은 없다. 다만 넘쳐나는 호기심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과연 당연한 거를 부정을 하고 살아왔나요? 아니면 이때까지 그냥 수긍하고서 살아왔나요? 한번 생각을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당신은 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질문은요,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랜드는요, 그 불에 달구어지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르웨이의 고어, 브랜드에서 유래가 되었고, 불에 달군 쇠붙이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가축에 찍어서 소유물을 식별하던 일종의 표가 오늘날 브랜드로 발전을 한 겁니다. 이제는요, 기업, 도시, 단체, 그리고 사람까지 고유 명사는 어떤 것이든 간에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드는 뭘까요? 퍼스널 브랜딩 많이 들어보셨죠? 개인을 하나의 브랜드로 보고 개인의 꿈, 철학, 가치관, 비전, 장단점, 매력, 전문성, 재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중에 여러분의 강점, 최강점을 나타내는 그 포지션과 목표를 정하고요.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는 건 SNS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툴과 채널을 통해서 브랜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퍼스널 브랜딩 정말 필수인 시대가 왔는데요.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브랜드, 그 브랜드는요, 나만의 직업 의식에 대해서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안에는 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치관까지 브랜드의 철학과 정신으로 자연스럽게 이식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퍼스널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첫 스타트, 첫 발을 디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 드릴게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 플러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일맥상통할 때, 맞아떨어질 때 브랜드가 정말 잘 됐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이 되고 있나요? 질문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이 되고 싶은가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랜드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는가, 그건 먼저 찾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브랜드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퍼스널 브랜드는요, 절대 포장이 아닙니다. 적혀져 있죠? 브랜드는 나에게 아주 잘 맞는 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고, 나의 강점, 가장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극대화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더 들여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나에게 아주 잘 맞는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브랜드가 된다는 건요, 그 사람 자체로 매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매력 어필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나의 매력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살고서 죽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을 보고 장기전으로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갖고 간다. 이 부분 명심을 해주세요. 오래 살아남는 퍼스널 브랜드는 그럼 과연 뭘까요?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각인이 돼서 딱 필요한 그 순간에 맞아, 그 사람 하고 떠오르는 것. 그게 바로 깊게 각인된 오래 살아남는 퍼스널 브랜드입니다. 쉽고 빠르게 떠올라야겠죠. 저는요, 의식적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만을 수락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못할 것 같으면 그런 일은요,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거나, 제가 디자인적인 요소도 그래요. 저는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제가 직접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전문가에게 맡긴다. 그리고 소개하거나 거절함으로써, 하지 않음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점. 우리가 이제는 브랜드 가치 훼손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퍼스널 브랜드, 사람은 오래 갈 거기 때문에 굳이 알리지 않는 것 또한 브랜딩 전략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차별성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3D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해야 되고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것을 봐야 하고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돼서 독특한 매력이 있는가? 이 부분 생각해 주세요. 오직 하나뿐인 것으로 인식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것.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러한 매력. 과연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뿐인 것, 플러스로 최초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요. 최초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시면 기억에 남는 브랜드 되는 법을 가지고 왔어요. 이 페이지가 나오면 여러분이 캡처를 해놓으셔도 좋고요. 사진 찍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이걸 제가 미션으로 드릴 거예요. 보시면 최초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실제 사례, 제 사례인데요. 저는 바이탈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27살 때였어요. 제가 가수 활동도 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그림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김진양 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왜 사람들이 나를 하나의 직업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고 할까? 나는 그 직업이 아니라 나 자신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왜 하는가를 먼저 짚어봤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활력이 넘치는 일들을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력을 뜻하는 바이탈, 커뮤니케이터, 소통가, 그래서 활력으로 소통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자분들이 연락이 와서 인터뷰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요. 네이버 녹색창에 검색을 했더니 바이탈 커뮤니케이터 어때요? 아무도 만들지 않은 네이밍이죠. 저만의 퍼스널 브랜드가 탄생이 되면서 독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최초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정 분야에서 1등으로 기억을 시켜야 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가장 잘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작은 카테고리여도 좋아요. 그 작은 카테고리를 발견해서 그 나의 최강점을 부합시킨 다음에 거기서 1등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한국은 2등에게 어때요? 2등에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죠. 1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분야, 작은 카테고리에서라도 먼저 내가 선점을 해서 그 분야에서 1등이 되어라.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면도기 질레트, 과일 통조림 델몬트, 탈취제는 물 먹는 하마 등 이런 사례가 있고요. 실제 사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걸 했냐면 블로그 차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카테고리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포지셔닝 했던 분야는 스타 연예인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블로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가수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1등을 유지해 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작은 나만의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것에 1등을 해라.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간장하면 샘표가 떠오르고 소화제하면 가스알면서가 떠오르죠. 이런 식으로 나만의 새로운 카테고리 창조하는 것, 그리고 브랜드를 자주 노출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단순 노출에 의한 호감 형성을 구축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작가님 그러면 SNS에 도대체 하루에 몇 개 정도 올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너무 자주 올리면 어때요? 보는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개 정도만 업로드를 해서 사람들과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게 자주 보여지면요 호감도가 상승이 됩니다. 근데 이때 또 포인트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내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가치관, 나의 태도가 담겨있는 그런 사진이면 좋고요. 사진 같은 경우도 그냥 장면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요나 댓글의 수가 더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계속 올라오면 피로감이 생기니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과 형태로 글을 올려야 한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온리원 그리고 스토리텔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생에서요. 진짜 비극. 저 또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나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갖지 못한 게 우리의 비극이 아니에요. 진짜 비극은 나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강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강점 오늘 꼭 찾아서 그것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SNS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요? 이거는 제가 하는 사례로 가져왔는데요. 누군가와 서로 공감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보다 깊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무언가를 할 때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기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SNS에 올리는데요. 첫 번째는요. 참여와 공유입니다. 제가 이번에 4번째 책으로 김진양의 퍼스널 브랜딩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책에 함께 저를 인터뷰해 주실 인터뷰어 분들을 모집한다라고 올렸습니다. 2시간 만에 마감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개방인데요. 강의를 가기 전에 항상 저는 여쭤봅니다. 가장 배우고 싶은 부분 어떤 부분이세요?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블로그 강의를 가기 전에 드렸던 질문인데 블로그 포스팅하는 주기 등등등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 질문 주신 걸 기반으로 강의안을 더 꾸몄습니다. 더 준비를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서 다가갔더니 거기 있던 분들이 답변을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갔더니 많은 분들이 더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 언제나 SNS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포스터 넣은 건데요. 흐름드 살롱이라는 음성 플랫폼 라디오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DJ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항상 찾아보고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것을 가장 먼저 또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여러분이 특히나 라디오 채널 음성 플랫폼 서비스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인데요. 이 배려 같은 경우에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브랜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게 배려하면서 함께 가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시간 순으로 사진 촬영을 해주시고 그거를 글로 작성을 해주세요. 미션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때 공감이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시간 순으로 작성된 글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작성해라 이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정에 참여시켜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미션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예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카페를 홍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때 제가 떡볶이라는 메뉴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고객분들한테 딱 질문 하나 드렸어요. 떡볶이를 주문해 주시면 고객님, 혹시 매콤한 맛 좋아하세요? 달콤한 맛 좋아하세요? 이렇게 선택권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고객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 달콤한 거 좋아해요. 그래요. 좋아요. 제가 그럼 달콤하게 맛있게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하고 맛있게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어때요? 제작 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이 합해졌죠.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는 내가 만든 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책 표지가 세 권의 책이 이때까지 나올 때마다 출판사에서 세 가지의 디자인을 봤거든요. 그럼 그거를 꼭 SNS에 올려서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 어떤 게 가장 괜찮은가요? 하고 의견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참여한 분들이 내가 선정했던 표지가 책으로 나오면 너무 또 좋아해 주시고 홍보도 해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팬분들, 친구분들, 그분들과 함께 내가 하고 있는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을 해서 내가 경험한 내용을 초등학생이 봐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글을 써야 합니다. 사실 어려운 거를 어렵게 말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거를 쉽게 풀어서 누구나 전달할 수 있게 말하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초등학생까지 이해할 수 있게끔 내 글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글을 작성해 주세요.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는 특화된 나만의 이벤트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것 또한 여러분이 미션으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NS 약한 연결의 힘에 대한 말씀 드릴 건데요. 우리는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를 통해서 사람들과 약한 연결을 맺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필, 콘텐츠, 인프라 덕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신뢰를 구축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또 보게 되죠. 근데 이때 약한 연결의 힘이 발휘가 돼요. 매일 만나지 않아도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서 이 사람과 친숙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내가 나중에 콘서트를 하든 CD를 발매하든 책을 내든 사람들이 약한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 더 구매를 많이 해주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연결의 힘, SNS 운용을 잘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최고의 테크닉은 SNS 운용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각 SNS의 장단점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플랫폼에 맞게끔 컨텐츠를 구성하고 올려야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거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인데 이거 말고도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틱톡, 저도 틱톡을 하고 있거든요. 틱톡이나 클럽하우스도 있고 카카오 음에서도 음성 플랫폼을 또 출시했죠. 그런 것들 또한 잘 활용하면은 어떨까요? 네, 인스타그램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디바이스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요. 콘텐츠의 생명력이 다른 SNS에 비해서 긴 편입니다.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피드가 기반이 되는 게 아니라 검색 기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시태그를 검색했을 때 나오게 되죠. 누구나 인플루언서의 기회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해시태그를 통해서 나와 있죠. 장점, 관계 형성에 탁월하다. 인스타그램 꼭 해주셔야 되고요. 블로그. 많은 분들이 블로그 이제 죽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 블로그 잘 살아있고요. 블로그까지도 여러분 운영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검색할 때 어디에 검색하나요? 녹색 창에 검색을 하고요. 아직도 검색 점유율 네이버 블로그가 77%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노출했을 때 상위가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됐을 때 어때요? 예를 들어 홍대 맛집을 검색했습니다. 홍대 맛집인
업체들이 여러 개가 올라가 있겠죠, 블로그로. 근데 이때 정확한 타겟팅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꼭 잘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또 중요한 거는 나의 기록을 저장해서 운영했을 때 한 권의 책이 출간이 될 수가 있다. 전 누구나 작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매일매일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드포스트로 광고 수입까지도 가능한데요. 쏠쏠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애드포스트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서 애드포스트 기능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전 세계에 10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합니다. 페이스북이 너무 좋은 거는 내 친구가 나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요. 그 친구에게 팔로워가 5천 명이 있어요. 그러면 내 게시물이 그 친구들까지 한테도 다 보여진다. 그래서 파급력이 가장 좋은 SNS 플랫폼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이 있죠. 친구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5천 명까지밖에 친구가 되지 않아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책을 집필할 때 기록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을 막 이렇게 봤는데 앞만 스크롤을 내려도 과거의 기록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대안으로 했던 게 블로그였거든요. 과거의 기록을 찾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튜브. 전 세계 시청자에게 노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하루 트래픽이 무려 20억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영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다른 SNS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전 세계에 나를 홍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나요? 그 유튜브 운영을 잘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 있죠.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내가 정해진 카테고리 영상밖에 볼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 파악해서 SNS 플랫폼을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요, 정말 빠른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도태되는 게 아니라 시대에 어느 정도 발맞춰 가면서 빠르고 과감하게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한 0.5배 정도 빠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또 빠르면 시대랑 동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와 흐름과 내가 따라가는 그 흐름이 딱 매칭이 됐을 때 그때 기회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팬들과 생생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플랫폼을 만들어라. 내 팬분들은 과연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제가 음성 플랫폼 아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소통이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줌으로 얼굴을 보고 있죠? 근데 음성 플랫폼은 얼굴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성 플랫폼 덕분에 저의 브랜드가 더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성으로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목소리가 주는 진정성,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소통이 가능한 것, 음성 플랫폼 추천을 드렸고요. 인기 브랜드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고 인간적으로 소비자하고 유대감을 쌓고 있더라. 그리고 인기 브랜드는 한쪽에는 신선해요. 남과 다른 신선함과 의외성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깊고 친밀한 유대감을 놓고 균형을 잡고 있더라. 그리고 이런 브랜드에서는 무언가를 팔거나 설득하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가장 밑에 줄 보이시죠? 그보다는 가치관이 통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 같다. 우리가 친구처럼 이제는요 친구처럼 접근을 해야 돼요. 친숙하게 친근하게. 자, 일회성 고객이 아닌 꾸준히 소통을 해서 나라는 브랜드를 사랑해주는 찐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로드 팁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SNS 시대에는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마음을 움직이는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요 나의 평판을 관리하는 겁니다. 나의 이미지와 나의 평판을 관리하는 건데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평판 관리. 질문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평판과 이미지 관리를 할 때 인스타그램 보면 스토리 기능이 있잖아요. 그 스토리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올리비아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비아 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글을 남겨줘요.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남겨줍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이미지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얼마만큼 매칭이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봐주세요. 제 거 한번 볼까요? 저는 열정, 항상 매사 열심히 하시는 이미지 이런 게 있고요. 또
내공, 다재다능, 내 삶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미지 가 제가 이거 미션 드릴 거고요. 오늘 바로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오늘 이거 한번 해봐요. 오늘 여러분이 인스타에 스토리에 질문을 올리시고 사람들이 주는 거를 다 캡처해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 알려드린 걸 기반으로 해서 SNS 플랫폼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갔을 때 과연 한 달 뒤에 내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 달 뒤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저는 저의 평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캡처하고 온라인에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갖고 왔어요. 제가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DM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그거를 다 캡처해 놨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하나하나 캡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주변 분들, 저를 보는 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브랜드의 평판이 더 좋아졌다. 네,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소리가 안 나가요? 네. 네. 어떤 게 돼요? 이겨? 제 거. 네, 여러분 소리가 안 나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의 더 잘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사람들은 SNS 게시물 속의 글은 잘 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눈에 들어오는 한순간의 사진이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글에 조금 더 머물게 하는 것,
그리고 더보기를 클릭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겠죠. 우리는 모니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까지 몇 수 앞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타임라인은요, 흘러가는 건데요. 그 게시물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이 계속해서 흘러가죠. 그래서 내가 동일한 내용을 올리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3번을 올렸는데 한 번 노출될 수 있고요. 5번을 올렸는데도 한 번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동일한 가치관이나 태도 등을 다른 형식, 다른 형태로 해서 꾸준하게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드릴게요. 1초의 싸움,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단 1초의 싸움입니다. SNS를 할 때는요. 자, SNS 게시물 업로드할 때 팁들 좀 드릴게요. 미션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여러 장을 올릴 때 과연 그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시선을 끄는 사진 혹은 내가 가장 나타내고 싶은 사진을 1등으로 놔두면 되고요. 요즘 트렌드인 해시태그는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인스타그래머 분들은 어떤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글을 써야 사람들이 읽을 것인가,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떻게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사람들이 더보기를 클릭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 인스타그램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자, 김진양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에 검색되는 건데요. 보시면은 제가 36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더보기가 되어 있어요. 이 더보기는 클릭을 해야 되죠. 그 게시물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 중요한 내용을요, 첫 줄에서 표현을 해주세요. 임팩트 있는 첫 줄이 더보기를 클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에 남발하면 어때요? 오히려 가독성을 방해할 수 있고요.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모티콘은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가능한 둘째 줄까지만 읽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글을 써주시고요.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쉽게 쓰라고 했죠? 여기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글을 써주세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는 단순하게 업로드를 하고요.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글쓰기도 필요합니다. 글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읽을 때 피로감을 느끼고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볼까요? 첫 줄에서 표현하라. 이모티콘을 남발하지 말라. 글을 너무 길지 않게 써라.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었는지. 36년 내 인생의 발자취가 담긴 이름 석자라고 해서 앞으로 평생 할 작품 활동들,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서 지금 삶을 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글로 썼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댓글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이 내 글을 조금 더 보게끔 만들어야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메인 화면 통일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시각적인 부분이죠. 자, 너무 예쁘게 잘 관리하고 있는 포토그래퍼님이세요. 세이브 해나라는 포토그래퍼님의 인스타 참고로 가져왔고요. 영상 썸네일보다는 사진 썸네일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클릭률을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메인으로 두기보다는 사진을 메인으로 하고 뒤쪽으로 영상을 두거나 영상 게시물 같은 경우는 릴스나 스토리를 활용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색감을 통일해 주고요. 구조도 정리해야 되고 세로 사진과 가로 사진이 섞이지 않게끔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쁘죠, 너무. 약간 밝은 뭐랄까 파란빛이 있는 그런 통일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시로 가지고 왔고요. 광고 성격을 띠는 게시물을 여러분 절대로 올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세요, 오세요 이런 거 얼마예요? 절대 안 돼요. 올리면 오히려 어때요? 반감이 생깁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한다거나 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하는 분 제가 또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마트24의 CMO님, 토니님 인스타입니다. 이분이 원래 버거킹의 CMO이셨거든요. 그래서 글을 한번 볼게요. 이분은요, 절대 뭐 사라는 말을 안 써놨어요.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 정말 순수하게 더 좋은 것을 제안을 할 뿐입니다. 일상을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 주세요. 진정성과 신뢰가 중요한데요. 광고성을 띠지 않은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딱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첫 줄이 중요한데요. 첫 줄 한번 볼게요. 김밥계의 에르메스가 이마트24에 나타났습니다. 네, 옆에 이모티콘까지 너무 적당하죠.
그리고 본인이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수차례 먹어봤습니다만 단언컨대 편의점 김밥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거기 밑에 한번 볼게요. 계란과 참치 마요가 묵직한 바디감으로 혀에 처음 쏙 손을 내밀고 살짝 담백함과 조우하며 음미할 때 이 부분 잘 봐주세요. 청양고추 간장절임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아삭아삭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눈에 그려지듯이 표현하는 의성어를 사용하라, 글을 쓸 때. 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너무 재밌어요. 드셔보시면 이거 뭐지? 하며 내일 아침에 또 생각납니다. 자, 이 글 한번 볼게요. 사라고 돼 있나요? 절대 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게 되게 좋더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순수하게 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 주는 것,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스타벅스도 가져와 봤어요. 스타벅스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에 절대로 뭐 사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보시면 식물성 우유, 오트 밀크로 밑에 보세요. 더욱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건강하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같이 할수록 가치는 커져요 하면서 당신의 가치는 취향을 응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벅스는 또 어떻게 하냐면 괜찮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기 위해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거기에 구성으로 괜찮은 관련된 상품을 같이 진열해서 사진 촬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사세요, 오세요, 얼마요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 주는 것,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아티스트 분들이시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밀접하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BBQ 마스터라는 분이고요.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를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는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최초로 시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나의 최초가 되어야 한다. 여기 보시면 세상에 없던 계란 오마카세 팝업 레스토랑이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때요? 계란이라는 아이콘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계란 다 좋아하시죠? 그리고 굉장히 평범할 수도 있는데 그 오마카세를 진행한다고 해요. 최초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대중적인 아이템이지만 특별함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는 대접하는 느낌이 들게끔 글을 씁니다. 밑으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조심스러운 시기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맛있는 계란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울숲의 멋진 공간.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뭔가요? 요즘 가장 핫하고 트렌드한 서울숲.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갔을 때 그곳이 좀 더 트렌드하다면 안 그래도 가보려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서 하네? 그러면은 겸사겸사 가서 계란 오마카세도 즐기고 근처에 구경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카페도 갔다 와야지,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트렌드한 지역이면 더욱 좋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을 SNS에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과정을 시간 순으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때그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SNS에서 스토리도 좋고요. 피드도 좋고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게끔, 호기심을 갖게끔 내가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느낌을 그래도 주어라. 최초로 하는데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어땠을까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저 원래 밖에 잘 안 나가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여기 또 있죠. 방문한 고객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따로 준비하라. 딱 먹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종이 가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 삼초마을 계란이거든요. 삼초마을이 적혀져 있는 종이 가방 안에 계란 2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더 들어있었냐면 종이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 종이에는 이 계란을 정기 구독 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게끔 그 바코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QR코드 딱 찍으면 정기 구독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아이템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가랑 협업해서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비비크다 보니까 고기 굽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분들, 특히 저는 놀랬던 게 디저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의 그 디저트를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퀄리티가 너무 좋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와,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특별하다는 요소까지 가미되어 있고 다시는 없을 이벤트였기 때문에 저는 갔습니다. 갔고요. 가고 나서 어땠을까요? 만족도까지 높아서 다음에 이분이 또 진행을 하면 또 갈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밀접하게 연결해 주시고요. 작은 선물 이벤트라도 준비를 해서 오신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거리. 근데 여기에 절대 계란을 사라고는 안 적혀져 있지만 거기 어때요? QR코드가 있어서 정기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페이퍼가 하나 있었다.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여기서 최초의 타이틀을 가져라. 대중적인 거지만 특별하게 만들어라. 다시는 없을 기회여야 한다. 이벤트까지 제공해 주어라. 이렇게 포인트 짚고 갈게요. SNS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작가님, 언제 게시를 했을 때, 글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까요? 저는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운영을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프로페셔널 계정을 사용했을 때 내 인스타에 몇 시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방문한지 그래프가 나와요. 봤더니 출퇴근 시간, 아침 7시에서 8시, 9시까지 되겠죠? 7시에서 9시 사이에 글을 올리면 출퇴근하면서 여러분 핸드폰 다 보시죠? 그때 올려주시면 좋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튜브 업로드할 때 9시에 딱 맞춰서 예약 걸어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노리고 밤에는 퇴근할 시간 6시부터 7시. 근데 어때요? 퇴근했어요. 이제 밥 먹어야죠. 7시부터 이제 밥 먹고 씻고 집에 가서 누워서 핸드폰을 또 만지는 시간 몇 시인가요? 10시부터 13시 돼 있죠. 12시까지. 이때 포스팅을 해주었을 때 많은 분들에게 내가 올린 글이 노출될 수 있고 사람들의 좋아요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이네요. 핵심,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과연 무엇일까? 이때까지는 SNS 운영하는 방법 실사례와 함께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브랜딩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사소한 약속이라도 무조건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요. 보다 빠르게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와의 약속부터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모습을 꾸준히 SNS에 업로드하는 것.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프로젝트 진행했습니다. 매일 1개의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것. 죽는 줄 알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감기 몸살 걸려도 열심히 매일매일 업로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마지막 거에 보면 현재 1일 1개 영상 올리기 136일째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나와의 약속을 먼저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신뢰를 구축하라. 이 부분 포인트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퍼스널 브랜딩 코칭을 하면서 교육생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작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공동 저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이 또한 약속을 정말 험난했지만 지켜서 2021년 8월 23일에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켜나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SNS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 관리는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신뢰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 본연의 모습에 집중하라. 브랜드,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브랜드라는 건요. 포장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본질, 나의 가치관, 나의 태도, 그게 전부 다 삶으로 나타내질 때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그게 꽃으로 피어나고 나라는 사람이 인식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는 장기전으로 가야 한다. 만약에 제품이라면 좀 더 쉽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사람이 브랜드,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꾸며지면 어때요? 오래 못 가겠죠. 그리고 금방 들통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탐색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내가 잘하는 것,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그 가치관, 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장기전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되겠죠. 꾸준하게 오래 반복하는 힘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꾸준하게 하라고 했는데 꾸준하게 하기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30개를 올리고 그 30일 동안 안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냥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 하지 마시고 매일 하루에 1개씩 올리시고 30일 동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오래 반복하는 힘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최고가 되고 싶다면 그 분야의 최고와 함께하라.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걸 할 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되게 잘해. 하지만 최고랑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최고이신 분들이 과연 저랑 같이 일을 해줄까요? 그냥 해주진 않겠죠. 적당한 페이를 지불한다거나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동등하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야든 간에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와 함께해야 한다. 말씀드릴게요. 자, 퍼스널 브랜딩 만들기 실습입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요소들, 키워드로 나열을 해주세요. 이걸 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직무적인, 그러니까 업무적인 것들만 나열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낙천적이다, 혹은 내가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이런 것들 다 써주시면 돼요. 나는 경청을 잘한다. 이런 것들 다 적어주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갖고 싶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찾아보고 나열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내가 갖고 싶은지, 왜 따라하고 싶은지 그것들도 같이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모습, 내가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는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생각해 주시고요. 키워드들 이제 나왔죠. 그거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나만의 컬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고요. 나다운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실습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하나의 키워드가 그 키워드 자체가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로 굳어져도 과연 괜찮은가? 왜일까요? 여러분, 5년, 10년은 바라보고서 만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의 여러분이 5년 뒤에 더욱 멋지게 성장해 있을 거고 10년 뒤에는 더더욱 멋지게 성장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에 나의 모습까지 바라보고 그 상황을 생각해서 브랜드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름 자체에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리로 기억되지 못하면 정보도 기억되지 못합니다. 주어진 정보가 일단은 단기 기억에 우리 뇌에 청각 코드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때 소리로 빠르게 전환되지 않으면 시각 정보죠. 브랜드 네이밍, 소비자의 두뇌에 기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귀로 먼저 기억시켜야 한다. 글이 있고요. 제 이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김진향.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제 이름을 잘 바로바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화 같은 경우도 했을 때 고객님 성함 알려주세요 했는데 네, 김진향이라고 했는데 진양으로 아는 경우도 있고 이름을 진형이나 다르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때 제가 활용한 게 뭘까요? 사용했던 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한 향기가 있는 사람 김진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때요? 리듬, 운율이 있었죠. 만약에 이름에 저처럼, 이름은 사실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타고난 거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셨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불려왔던 거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이럴 때 핸디캡을 보완할 수 있는 건 그 이름 자체의 의미를 담고 거기에 운율, 리듬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세이 작가가 되어라. 여러분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시대죠. 여러분의 시간들을 나열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살아왔던 과거들, 내가 10대에는 어떤 것을 잘했더라?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었지? 20대에는 내가 뭘 했더라? 내가 10대에 꿈꿨던 건 과연 뭐였지? 근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는 여정, 기억을 해주시고요. 에세이 작가가 되고 나서 제가 달라졌던 게 뭐였냐면 삶을 글로써 한번 정리를 한 사람은요, 말을 할 때 달라요. 그리고 그 내면의 깊이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10대, 20대, 30대 살아왔던 과거 시간 순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내가 무엇을 잘 했었는지 그것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어릴 때 내가 잘해서 칭찬받았던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잘했던 것들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잊어버렸는지 떠올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어릴 때 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매 순간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에세이 작가가 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중요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서요, 감동이라는 건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언론기사 같은 경우는 인지도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강력한 영향력이 있죠. 하지만 생생한 경험의 목소리,
브랜드를 접한 사람들이 그 감동을 글로 썼을 때 더 큰 가치가 있다. 강력한 파워를 줄 수 있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나라는 브랜드를 먼저 경험하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겠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평가가 확정된 대상을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고 만나고 싶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쉽지 않기도 하고요. 자, 당신이 발산하는 매력의 근원은 진정성이어야 한다. 진정성이어야말로 성공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다 보면은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위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말씀 드릴 건데요. 이 위기 관리를 하는 걸 보고서 사람들한테 정말 엄청난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가치가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드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제가 실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출판사를 차리고 저의 첫 책, 출판사의 책, 감성글쓰기 책을 출간했는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독자분들이 3년 넘게 기다려 주셨는데 책에서 아주 작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에 전화를 우선은 돌려봤어요. 저희 선배님들, 출판계 선배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이런 작은 문제는 출판사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1쇄를 다 소진한 다음에 수정을 해서 2쇄를 찍는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 그렇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근데 찝찝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불량품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불량품을 소비자에게 제값을 받고 내가 어떻게 팔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 디자이너분과 통화를 하는데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작가님, 작가는 책으로 말하는 거고 디자이너는 디자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출판사, 그 인쇄소는 인쇄로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찍죠, 작가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망치로 맞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내가 당당하고 나를 전부를 보여주는 건데, 내 작품인 건데 이걸 어떻게 흠집이 있는 상태로 판매를 할 것인가. 그래서 몇백만 원의 손해를 가졌지만 다시 출판을 했습니다. 다시 책을 찍었습니다. 제가 써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 과정을 SNS 다 기록을 했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지금까지 노력해온 모든 것들, 근데 모든 것들을 정말 아주 작은 하나의 실수 때문에 다 망쳐버릴 수 없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찝찝하고 당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신 있게 독자분들한테 내놓겠습니까? 라고 글을 썼고요. 제 생각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책에 대한 애정도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더 올라갔고요. 김진양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위기가 왔을 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실패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패해도 정말 괜찮아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경험을 그대로 공유하고 내가 그 실패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리고 실패를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실패조차도 성공적인 실패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간에 위기라는 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내가 어떠한 태도로 대처를 할 것인가 진정성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내가 작은 일 하나라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거리는 올리지 않아야 되겠죠. 정치나 종교나 스포츠나 성에 대한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확실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콘텐츠입니다. 그 콘텐츠의 질, 얼마나 좋은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나를 더욱 신뢰하게 되겠죠.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검색창에 사람들이 나를 찾을 때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검색어를 네이버 블로그 기록할 때도 그렇고 해시태그에도 인스타에도 넣고 해야겠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 키워드와 내가 딱 떠올렸을 때
예를 들어 퍼스널 브랜딩을 떠올렸을 때 김진양이 생각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검색어까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사람이다. 오늘 같은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는 이 아티스트 분들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과 기록. 제가 또 이것도 적은 건데 엘사 드레스가 정말 많이 팔리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 이런 것들을 봤더니 글로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할로윈 시즌이 다가오면서 엘사 드레스 찜했던 고객분들, 찜을 해놨던 고객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이때 이분들이 어떤 걸 보고서 구매를 하냐면 그 구매자의 리뷰,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것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고객들의 리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여기에 고객분들의 리뷰가, 저는 리뷰를 써달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하다 보면 제가 사실 광고회사 대표이기도 하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찜이나 후기 같은 거를 허위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 강의도 내가 하고 있는데 순수한 데이터를 갖고 싶다. 그 데이터로 사람들이 막 뛰어들었을 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면서 그럴 때 누구나 얼마만큼의 시간을 견뎌내고 노력을 들이고 돈을 투자해야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오는지 그 순수한 데이터를 위해서 광고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는 무엇을 했냐면 저한테 주문을 해주시는 고객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메시지를 직접 드렸어요. 문자를 드려서 조금 더 빨리 받으실 수 있게끔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전달됐던 것 같아요. 여기 글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후기 써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고객님들께서 마음이 담긴 후기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 사람의 진심이 담긴, 마음이 담긴 글과 사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진심으로 대하는 것. 여러분, 고객 한 분 한 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 한 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이 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글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용 23장입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성스럽게 되죠. 정성스럽게 되면은 겉에 배어나오게 됩니다. 겉에 배어나오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람을 향한 진심에는 기교가 필요 없더라고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SNS에 있는 사람의 100명, 1만 명을 감동시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퍼스널 브랜딩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점,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먼저 감동시켜라.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을 만족시키는 데서 브랜드는 시작됩니다. 한 명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100명도 만족시킬 수 없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주변 사람의 작은 조언조차도 귀담아 듣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사장님한테 화분을 선물 드렸어요. 근데 제 명함까지 사장님이 붙여놓고서 저를 PR을 해주시는데 화분을 드렸는데 제 명함을 또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화분에 붙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장님을 위해서 나의 네이밍이 적힌 스티커를 제작해서 사장님 선물 드려야겠다 해서 제작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너무 감동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조언이라도 귀담아 듣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SNS에 기록하는 모습까지 주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가져왔어요. 제가 28살에 첫 책을 출간하고서 전국 방방곳곳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루에
2개씩 강연을 다녔었는데요. 이게 딱 1년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잘 될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난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와, 영원한 건 없구나.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기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걸 공부하는 시기로 받아들이고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해내면서 나 자신을 갈고 닦아야지. 안달날 필요도 없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빛나는 순간이 오고 때라는 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이미지에 대한 말씀 드릴 건데요. 제가 강의를 굉장히 지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강의가 2시간짜리 강의인데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 알려드리고 싶고 제 진심을 조금이나마 다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각적인 이미지는요, SNS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퀄리티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를 브랜딩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이미지다. 이미지, 디자이너, 전문 디자이너 분에게 의뢰를 하시고요. 퀄리티 좋은 포스터 제작하는 것 꼭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이미지는요, 목소리가 38%, 표정이 35%, 태도가 20%, 내용은 7%만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용이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블로그 이미지 컨설팅 했던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블로그를 시작하면은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드렸냐면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 토닥토닥 연구소이고요. 내가 나타내고 싶은 슬로건이 사람들이 누가 오더라도 1초 만에 딱 보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보시면 토닥토닥, 당신을 토닥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작은 포옹이 만드는 커다란 따뜻함. 마음을 토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컬러, 폰트 컬러나 폰트 같은 경우도 손으로 쓴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생각해 주시고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 블로그 원래 이랬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드렸냐면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이미지가 주는 신뢰도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보여드렸고요. 프로필 사진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그러면 그 프로필 사진 중에서 내가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고 싶은 이미지를 가진 사진이 있다면 표정이나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도 좋고요. 유튜브 여기 채널 아트도 좋고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딱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컬러마다 갖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따뜻한 걸 나타내죠. 정열을 나타내고 이런 컬러까지도 생각을 해서 브랜드를 포지셔닝 해야 한다. 이거는 저의 유튜브 이미지 사례예요. 제가 디자인을 의뢰를 했고 이 3개 중에서 저는 가장 밑에 걸 사용을 했어요. 의미가 좋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보시면 별똥별이 밤하늘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 별똥별을 바라보면서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미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미지 중요성 말씀드렸고요. Connecting the dot. 여러분 다 아시는 명언이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경험들, 그 경험들이 나중에는 하나로 모여서 지금의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이든 간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전부 다 쓸모있는 경험이다. 그리고 그 경험의 집합체가 바로 나다.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저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서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Connecting the dot, 스티브 잡스의 명언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나를 잘 모르는 100만 명의 팬 필요 없어요. 그거보다 나를 정말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100명의 찐팬이 더 중요하다. 저는 강의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이 대상이 있는 강의가 있다면 그 중에 그 100명을 다 만족시키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에게 마음이 전달되고 서로 마음이 전달된다면 그 한 명을 얻었다면 저는 정말 그걸로도 만족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을 먼저 감동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100명의 찐팬을 만드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1000명의 찐팬이 있으면 그 아티스트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믿고 구매해 주시는 그 고객님들, 찐팬들, 찐팬. 이제 오늘부터 더 늘려가야겠죠? 내 앞에 있는 한 명부터 감동시키면서요. 자, 어떤 브랜드가 되기를 고민하면서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브랜드의 시작이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그냥 생각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꼭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션도 많이 드렸거든요. 그 미션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면서 나라는 사람, 내가 과연 뭘 잘하는 사람이지? 그 내가 과거에는 어떤 걸 잘했지?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고 싶은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브랜드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브랜드는 경쟁자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의 나와 경쟁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주변에도 강의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작가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맡은 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어제의 나, 어제 내가 이 정도로 성장을 했다면 이것보다 오늘 내가 정말 작은 1mm라도 성장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 브랜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브랜드는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죠. 다만 어제의 나와 경쟁을 한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은 B와 브랜드와 D, 데일리 사이의 초이스다. 오늘 여러분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는 또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주세요. 초이스,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선택하는 건 누구죠? 나 자신이죠.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게 세상에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일 수 있기를 그것만 바랍니다. 자, 마지막 PT네요. 나는 나와 거래할 의사가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와 거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랑 거래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더욱 떳떳해져서 내가 스스로 나를 고용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브랜드 매일매일을 응원하고요.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사회에 가치 있게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분들 오늘 너무 만나뵈서 영광이었습니다. 같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강연해주신 저희 강연자 김지향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저희 그 멘토링 이제 진행을 좀 할 텐데요. 청춘 마이크 페스티벌 그룹별 논의죠. 아까 말씀드린 그룹별로 따로 방을 저희가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셔서 멘토링단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사무국에서 별도로 안내한 회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에 자료에 보이시는 2차 워크숍 가시는 방에 대한 구분, 팀을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그쪽 별도의 링크로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A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이 방에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방들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워크숍에 대한 간단한 진행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멘토링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